안녕하세요. 저는 반사쌤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즌이 시즌인지라 지금 이제 막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기말고사를 마치고 이제 방학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인데요. 어머님들께서 정말 많이 문의를 주시고 계세요. 그 학원에는 특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특강은 언제부터 시작하냐? 근데 저희는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 방학에만 진행하는 특강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교육 철학이라던가 원칙, 그리고 어떤 그런 특성 때문에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런 저희 학원에는 방학에만 진행하는 특강이 없고 따로 없고 원래 일반적인 정규 수업에서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이 보이는 어떤 아이들은 문법도 잘하고 어떤 아이들은 독해를 잘하지만 듣기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듣기와 독해를 잘하지만 문법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반짝 방학 8번의 수업만 가지고 과연 아이들이 완전하게 문법이나 듣기를 마스터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있어서 내가 진짜 자신 있게 마스터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제공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회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에만 하는 특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특강의 방식은 평상시 정규 수업이라던가 방학 모두 다 동일하게 주 2회 수업이지만 주에 한 회를 더 더해서 진짜 아이에게 필요한 수업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점검하고 그것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야 아이가 진짜로 골고루 스탯이 육각형으로 골고루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한쪽이 올라가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점점점 커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규 수업이 뒷받침되어져야 점점점 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크기 자체가 커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되 아이에게 맞춤형의 그 특강을 그냥 반짝하고 그 순간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예를 들면 뭐 월급반 아이들에게는 수요일마다 와서 아이에게 필요한 클리닉뿐만 아니라 아이가 하나라도 더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저희에게 질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줘야 된다. 이것이 진짜 특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반짝 잠깐만 가지고는 절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방학에만 제공하는 특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희 학원에만 방학 특강이 없다고 해서 이게 진짜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어머님들께 방학에 진행하는 특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팁이라던가 뭐 이런 도움이 되는 말들을 좀 전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면 여러 학원에 대해서 제가 사전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 여쭤봤더니 정말 학원마다, 그리고 뭐 어떤 학원이냐에 따라서 정말 특강의 유형도 너무 다양하고 형태도 너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로 그 어떤 특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특강을 들어보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도 물어봤고 제가 봤을 때 생각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이거는 진짜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일 뿐이지 절대 일반적이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 선생님들께 특강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는지 여쭤봤더니 일반적으로 대형학원 특강이 가장 이제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양했어요. 어떤 학원에서는 어휘 특강도 있었고 어떤 학원에서는 문법만 특강을 진행했고 어떤 학원에서는 그냥 다른 특강이 그런 어떤 목적성이나 그런 기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규 수업의 시수만 늘어나는 형태의 특강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것들 특강 중에서 정규 수업에서 그냥 1시간만 더 늘어나는 이런 특강, 목적성 없는, 왜냐면 단기간에 무언가를 팍 하려고 어머님들은 기대하고 특강을 들어가시는 것일 텐데 그런 식으로 시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이거를 말을 특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목적성 없는 특강은 가장 조금 경계해야 되는 특강 아닐까. 그 말만, 그 미명 아래, 특강이라는 미명 아래 진짜 이게 특강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제일 비추천하는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거. 근데 이건 제 의견이고요.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직접 가르치시니까 아마 그래도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라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봤을 땐 그래도 평소 정규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 평소에는 주 2회, 3시간씩 했는데
1시간씩 늘어나거나 2시간씩 늘어나서 수업 시간 자체가 4-5시간이 생기게 되는 거고, 하루마다 어쨌든 4시간에서 5시간의 수업을 듣다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3시간 수업보다는 좀 더 늘어났으니까 아이들이 뭔가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든다. 어쨌든 절대적으로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규보다는 좀 더 배워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던 게,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학생이 이 수업을 듣는지에 따라서 정말 그 어떤 아웃풋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차이는 크게 있을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 단순히 시간적인 부분이 늘어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특강의 개념이 조금은 모호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시간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암기력이라던가 엉덩이 힘이라던가 그 수업에 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캐파가 좀 더 있는 아이들은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가장 좋은 특강의 유형 중에 하나가 뭐 어휘 특강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특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내가 수능을 곧 대비해야 되는 재수생이라던가 고3 학생이다. 그러면 고3 모의고사 특강반이라던가, 이렇게 목적식을 갖고 있는, 그리고 숙제가 너무 많지 않은 그런 특강이라면 저는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문법 특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특강으로 바꾼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처음으로 이제 진행해야 되는 내신이다. 근데 내신을 그냥 들어가기엔 조금 두렵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내신 유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체감해봤으면 좋겠다. 경험을 한 상태로 시험을 보면 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적용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중3이다. 이제 어떤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 고등학교의 내신 유형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다. 체감해보고 싶다. 그런 거, 어떤 목적의식이 되게 뚜렷하죠. 이런 목적의식, 그리고 너무 깊지 않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수업에 어떤 피해를 주는 수준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정규 수업도 무너지고 특강도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숙제량이라던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가볍게 짧게 근데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 아이 내신 유형 집중해주는 그런 문법 내신 수업 특강, 목적의식이 되게 뚜렷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아이가 중3이다. 근데 고등학교 가서 아이가 서술형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 학교 저 학교 한번 해보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 좀 찾고 싶다. 이렇게 목적성이 뚜렷한 그런 문법, 내신 문법 특강, 전 이런 것들은 되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진짜 고등학교 서술형의 느낌과 우리 아이가 했던 중학교 느낌의 서술형이 얼마나 다른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있다기보다는 진짜 한 번씩 다양한 체험을 해보기에 가장 좋은 유형 중에 하나가 문법 특강이 제가 보니까 그래도 가장 많이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일반적인 그런 특강들 중에서 문법 특강의 수요가 가장 높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첨언을 좀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 특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이거 되게 잘 들었다라고 하는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데이터를 한번 추려봤어요. 그랬더니 왜 아이가 특강 하나 듣고 올랐다고 생각하는 걸까?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학원을 쭉 오랫동안 정규 수업을 막 진짜 1년 이상 아니면 2년 이상 이렇게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뜨문뜨문 수동태는 아는데 분사는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정확하게 제대로 훑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뜨문뜨문 알아서 내신 대비할 때 되게 불편하다던가, 이런 아이들이 반드시 한 번이라도 좀 짧게 깊이는 아닐지라도 우리 아이가 모르는 개념은 없어야 내신에 대비를 했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쭉 한 번이라도 깊게 오랫동안 교재 하나를 완독하지 못했던 친구들한테 있어서는 이 문법 특강 8번, 12번, 2달, 3달 딱 그 기간 안에 집중력을 탁 가해가지고 스퍼트를 가해서 끝낼 수 있는 이 문법 특강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다. 내가 한번 들어봤고 그래서 경험해서 내가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로 내신에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유형은 엄마나 부모님의 어떤 의지보다 아이의 의지력이 강할 때,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진짜 내가 이거 부족한 것 같아. 나 이번에 모의고사 특강 듣게 해줘. 혹은 엄마 나 보니까 내가 문법이나 내신 서술형 특강 같은 건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본인의 의지, 내가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어머님이라던가 이제 부모님께 요청해서 자기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수업, 그럴 때는 저는 어떤 특강을 들어도 일단 아이의 의지가 됐다라고 하면 다
듣게 해주셔라 라고 부탁드리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뒤에 만족도도 꽤 좋았다. 저는 이런 두 가지 유형에 있어서는 특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런 특강이 의미가 없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이제 특강은 아이들은 하기 싫으니까 어머님들께서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어머님들께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수준의 개념은 한번 완독했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지금 70점, 80점대인데 90점, 100점을 원한다. 문제풀이에서 그렇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문제풀이를 조금 더 점수를 늘리고 싶다. 이런 문제풀이 있죠. 그러니까 문법은 개념과 문제풀이가 완전하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주는 브릿지의 수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아이가 개념이 완벽하지 않은 건지 문제풀이가 완벽하지 않은 건지는 어머니께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개념이 좀 완벽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 개념을 좀 훑을 수 있는 그런 문법 특강은 제가 완전히 찬성하지만 문제풀이에 약하다. 이 아이가 문제를 푸는 거 개념은 알아도 문제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건 모두 다 개별 수업으로 진도가 나가야 돼요. 개별 수업으로 오답이 진행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내 아이가 문제 풀고 있는데 어디서 삐끗하는지 아이가 모르기 때문에 어머님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줄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가 질문을 한다던가 그럼 가장 베스트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이제 문제 푸는 방식 자체를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법 특강은 사실상 문법 점수 향상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양적으로 많은 걸 늘렸더니 감이 생기는 아이라고 하면 또 달라요. 그런 아이들은 많은 문제를 풀면 잘 늘어나기 때문에 문법 특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많은 양을 풀면서 늘어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꼼꼼하게 어디서 이게 자꾸 문제가 빠그라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문제풀이에서 90점 이상이 잘 안 나온다. 자꾸 70점, 80점에서 머무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문법 특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념 특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하는 그 방식을 배워야 되는 수업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문법 특강이라던가 어떤 특강을 비추천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아이의 의지도 별로 부족하고 아이의 캐파, 엉덩이 앉아있는 힘이라던가 무언가 체력적인 여유가 없다던가 정신력이나 신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그런 신체적인 능력을 좀 더 키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정규 수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게 특강의 원래 의미잖아요. 정의잖아요. 근데 자꾸 여기에 지장을 주면서 숙제도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정규 시간에 근데 특강을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강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숙제량이라던가 너무 과도하게 신체적인 능력이 아이가 떨어져서 정신 집중 능력이 너무 아이가 어리거나 좀 떨어져서 이게 들어와도 꾸벅꾸벅 졸고 있다던가 선생님 수업 들으면 다 알거든요. 선생님 보이시니까 한번 여쭤보시고 아이가 조금 수업에 집중 잘 못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저는 단호하게 우리 아이는 아직 특강을 들을 그 자세나 어떤 캐파가 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훈련시키고 나서 나중에 특강을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주셔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두 가지 유형에 있어서 어떤 방식, 특강 말고 어떤 방식이 더 도움이 되는 방학 동안에 늘릴 수 있는 방식일까요?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 수업이라고 하면 학원에 있어서의 그 어떤 특강도 가능하세요. 그럼 그거 말고도 집에서 쉽게 인터넷 강의 1타 강사들의 수업을 듣고 아이가 혼자 반복한다라는가 그러니까 결국에 특강 의지만 있으면 굳이 학원에 더우면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인터넷 강의로도 충분하게 개념 수업은 가능하다. 하지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풀이는 완전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 문제풀이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저는 반드시 과외를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과외도 특강의 개념으로 반드시 2달 안에 끝내기, 3달 안에 끝내기 이게 가능한 선생님이 계시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문제풀이는 우리 아이만의 문제가 고유하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아이가 많은 실수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아이가 계속해서 문제풀이에 적용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개별 맞춤으로 지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1대1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물론 학원에서 따로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나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특강보다는 과외 선생님을
과외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셔서 그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들이 약한데 문제풀이 위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수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2달 또는 3달 안에 이 교재를 끝내주십시오. 2달 또는 3달 안에 이 문제집 어머니께서 선택하신다던가 어떤 과정을 끝내게 해주십시오. 기간을 꼭 정해주셔야 돼요. 과외라고 하는 건 항상 이제 어떤 그 커리큘럼 안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따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딜레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저는 이거는 특강의 의미가 많이 무색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이 교재를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셔야 돼요. 2번째, 또 이제 과외하다 보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평가, 시험을 과외에서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제풀이, 개념 이런 것들의 적용은 반드시 평가, 시험을 봐야지만 나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 지속적으로 1주일 또는 2주일마다 아니면 특강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조금 너무 멀죠. 2주, 3주마다 한 번씩은 꼭 시험을 봐서 우리 아이의 점수를 평가해달라. 그리고 저에게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 아이도 시험을 보면서 느는 게 있고요. 선생님도 아이가 시험을 봐야 이 부분을 아이가 몰랐구나라는 것들을 또 깨달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과외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시험을 통한 평가, 아이평가, 주기적인 아이평가 꼭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그 어떤 특강이라던가 이런 것 대신해서 아이가 진짜 이제 특강 대신에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소화 과정도 방학 동안의 특강보다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꼼꼼히 따지는 게 저는 특강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가 혼자 자습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어머님이 의미 있었는지 유의미했었는지 평가하시는 그런 방식, 그런 것들도 참 잘 관리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학 특강에 대해서 혹은 이제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가 필요한 요소를 채워주기 위한 어떤 공부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 감사드리고 좋은 방학, 즐겁고 유익한 방학 꼭 보내시길 바라면서 꼭 너무 더우니까 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